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십 장애 시리즈 네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인당님 소개, 오늘의 그림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당입니다. 오늘 우리 장애 시리즈 하면서 오늘도 특별한 책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책은 은혜 씨의 포옹이라는 책이에요. 이 제프. 선생님 혹시 아실 거예요. 아, 어, 네.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왔던 은혜 씨. 음, 이분이 원래 어, 그림 작가예요, 원래가. 음, 어,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운 증후군이에요. 음, 다운 증후군인데 그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그림책은 이 은혜 씨가 그린 작품들이 모여 있는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좀 나눌 만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글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달락달락 작품별로 약간 전희수 작가처럼 음, 그림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자화상을 그렸어요. 음. 은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부터 어디서든지 인기 많은 은혜 씨 작가입니다. 저는 한눈에 봐주세요. 저를 한눈에 봐주세요. 첫눈에 반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표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음, 다운 증후군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가 26살 때 제1병원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젊었을 때 참 예뻤죠. 저는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오리 리버 마켓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 그 리본 마켓의 감독님이신 가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강박이 없어졌어요. 혼잣말, 이가는 것도 심한 행동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니까. 2016년부터 강을 바라보고 있는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네 얼굴 캐리커처 장사를 했죠. 리버마켓에서 친구들이 생겼고 셀러님들과 친하게 지내서 좋았어요. 그전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여름에 문호리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바가지에 얼음을 담아서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엉덩이에 종기도 나요. 그래도 아무리 춥고 더워도 가기 싫은 날은 없어요. 전혀. 문호리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장애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을 했어요. 포옹. 이렇게 포옹이라는 그림. 사람을 안아주는 게 좋아요. 사람을 안으면 제가 따뜻해지죠. 따뜻하면 기분이 좋아요. 포옹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음, 자기 얼굴. 못난 사람은 없어요. 다 얼굴이 예쁜데 왜 본인이 못생겼다 얼굴을 깎아라 그래요? 자기더러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진짜 약간 전희수 작가 글 같지 않아요? 아, 그런 느낌 있죠. 여기에 보면 제목이 실수예요. 내 그림엔 실수 없어요. 틀린 적 없어요. 내 실수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여기 제목은 색이에요, 색. 저는 밝은 아이예요. 밝은 아이여서 색도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분이 엄마 모습이거든요. 엄마. 나의 엄마 장차현 씨. 저는 엄마는 저를 오랫동안 키우느라 지쳤죠. 발달 장애인 투쟁을 하기 위해 삭발도 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애쓰고 힘들었지만 사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유명하고 멋있는 나의 스타. 엄마는 항상 내게 영향을 주고 있고 나는 그것이 좋아요. 저는 엄마를 보면 행복한 사람. 엄마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고 우울해. 하지만 같이 웃어. 울지 말고 울보야. 응. 엄마가 많이 울었나 봐요.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뒤에 가서 이 그림은 제목이 자신감이에요. 에이 뭐 저는 경쟁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저니까요. 긴장이 없어요. 저는 아예. 저는 잘하니까. 긴장이 없이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 긴장할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그림 잘 그리는 법이에요. 음, 잘 그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잘 그려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린 거 없이 해보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못해요. 저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안 된다, 자꾸 안 된다 하면 그림도 안 돼요.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만 그리고 싶을 때는 없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은혜 씨는 자기의 그림에 글을 붙여요. 글을 음. 붙이는데 그 내용이, 어, 되게 솔직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뭔가 있어요. 어,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있어요.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있어. 이 말이 되게, 어, 음, 또 이걸 조금 다른 해석을 하자면, 방금 지인장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음, 생각을 심플하게 해도 되는데,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로 딱 봐도 될 것을 그 뒤에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를 대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의 여러 음.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꾸 전인수 작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친구 글 그림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보이는 대로. 호응이라는 단어가 그 전희수 작가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음, 근데 아까 전희수 작가랑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음, 이 아까 그 은혜 씨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게 어떤 나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이 그림의 형태든지 나의 생김이든지
이거는 나만의 거잖아. 이게 음, 나만의 거. 그러니까 전희수 작가의도 보면 자기의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음. 표현을 하고 지금 은혜 작가도 마찬가지 굉장히 솔직 담백한 네. 음. 그래서 되게 동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동심일 수도 있고요. 음. 동심일 수도 있고, 정말로 세상을, 음, 바르게 본다?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겹이 쌓여 있었지라는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겹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겹이 막 쌓여가지고 네.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전희수 작가나 은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요, 어, 요 몇 달 사이에 어제 드라마가 끝났는데, 견우와 선녀라는 드라마 어제 보셨어요? 방금 마지막에 보고 내려왔어요. 어, 그 드라마에 보면 음, 영혼이라는,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귀신이라고 하겠죠? 음, 귀신이라고 하는 그것과 또 이제 사람의 세계 막 이렇게 겹쳐져서 막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의 어떠한 결계, 벽, 음, 이런 음, 것들을 막 쌓아놓고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음,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방패를 삼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 또 제가 요새 그 모모라는 책을 소설책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모모라는 소설책을 보는데 요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라는 이제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어 지금 당신이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 어, 시간을 아껴 써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거기에 있는 시간 도둑들이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였는지 모르게 사람들이 너무 시간을 알차게, 알뜰하게 막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모모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전에는, 어, 나의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장미꽃을 갖다 주는 시간도 있고, 나의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 도둑들이 다 그것들은 불필요한 시간들이야. 음, 당신이 얼마나 시간을 지금 낭비하면서 쓰고 있는지 알아? 음, 그러면서 음, 막 조근조근 막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당신은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시간을 저금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에 설득이 되어서 계약서를 쓰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시간을 줄이는 삶을 살거든요. 어, 자기가 시간이 도둑질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간을 막 알뜰하게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알뜰하게 살고 있는 시간을 아끼는 목적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목적이. 음, 다들 그런,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다 행복해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나중에 삶이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있을 텐데, 어, 과연 행복한 시간이 올까? 음, 지금 영유하지 않는데, 음, 그때 그 행복한 시간이 과연 올까? 라는 음, 생각을 모모를 보면서 다시 했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막 내 앞에 있는 이 결계들,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원 결계들을, 이거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설치가 된 거지? 라는 생각을, 드라마 보면서도 하고, 막 이 책을 보면서도 하고, 어, 요 며칠새 오늘 수업, 오늘 이 영상 촬영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막 이렇게 겹쳐져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응?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맞아요. 막, 뭔가가 많이 이렇게,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음, 본연의 나와 조금 멀어지게 뭔가가 이렇게 막이 막 쳐여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나는 누구지? 할 정도의 어떤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근데 오늘 이게 은혜 작가님이나 아까 우리 이 장애 시리즈 첫 번째 책에서 만났던 그 전희수 작가 보면 그냥 온전히 자기의 이야기를 어떤 막 없이 그냥 표하게 이렇게 보여준다? 아까 제가 빵 터졌던 부분이 왜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안 예쁘다 그러고 못생겼다 그러고 그러냐고. 나는 내가 너무 예쁘고 좋은데 나는 너무 그림도 너무 잘 그리는데 그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 이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잖아 반대로 이렇게. 응. 지인당님은 어때요? 지인당님은 지인당님을 좋아하세요? 내가요, 음,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 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내가 나를 제일 좋아하려고 애쓰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뭐 지금을 살려고 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러고 있나? 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요즘 나를 보면 그러고 있나? 내가 말과 행동을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라고 1번이라고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아끼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졌나? 왜 달라졌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요즘 최근 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내 몸을 제일 아껴야 되고, 그게 맞는데, 과연 그러고 있나? 에 대한 생각을, 음,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느 순간 놓치고 있는 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은혜 작가님이나 이렇게 전희수 작가의 이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그림과 글을 믹싱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글이지만 그림과 글을 이렇게 나를 투영해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저만의 이 의식? 뭔가 이게, 이 작가님들은 그림과 글을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3, 4년 정도 이제 꾸준히 매일 하게 된 거는 한 작년, 한 6, 작년 10월부터였던 것 같고,
시작한 거는 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은,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만의 뭔가 기도 일기를 아침마다 이렇게 쓰는데, 어, 그게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이제 눈 뜨면 하는 저와의 대화고, 그 다음 이제 그거에 좀 에너지를 더 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어, 인생 독본 우리 예전에 NKYU 다닐 때 구입했던 책이 있었거든요. 인생 독본을 필사를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 세트가 저의 하루의 에너지에 나를 이렇게 좀 정갈하고 간결하게 해준다? 아, 그게 저는 지금 이 작가님은 그림과 글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지금 그렇게 이렇게 나의 하루에 나를 내가 어떤 내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아침에 쓰는 일기에서는 항상 제가 저에게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가벼 가볍게 해라 가볍게 어, 내 안에 이렇게 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날 하루 있었던 거는 다 덜어내고 그냥 가볍게 하고 맑게 하고 그냥 꽃잎처럼 가볍게 해라라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상황을 만나거나 하면 되게 당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훨씬 더 하루하루의 의미가 짙기도 하고, 나에 집중해서 짓고, 예전에는 막 엄청 막 시간을 쪼개면서 바쁘게 이렇게 지냈을 때는 일을 해내기 위한 바쁨이었지, 나에게 짙은 어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은혜 작가님이나 전인수 작가님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본인과 대화를 하겠어요. 거기에서 또 글 한 문장이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되게 가볍고 맑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 그림책이 또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으로. 음. 저는 그래요. 선생님 말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막 얘기를 했을 때는 음, 선생님처럼 저도 아침 루틴, 저녁 루틴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그 루틴이 너무 숨막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어. 음, 그러니까 제가 논문 쓸 때쯤이었었나 봐요. 근데 음, 할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하루에 뭔가를 막 계획하고 뭔가를 나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시기가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 다 내려놓고 나서 논문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루틴을 해왔던 시기에 나의 자존감의 위치와 내가 루틴을 안 지켰을 지금의 그 음. 위치와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작년에 이제 논문 학기였는데, 엄청 교수님한테 깨진 날이 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때 더 열심히 썼던 것 같아. 음, 내가 와장창 깨져버리니까,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이건 지금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논문 쓰는 기간 한 두세 번 그랬나? 그런 거 있었는데, 그날은 엄청 임팩트 있게 깨진 날이었는데, 내가 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거를 쭉 가져가기에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가 한 10월, 11월 이 사이였거든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썼던. 음, 그래서 에너지를 세워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단단하게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진낭님께서도 한번 다시 그 시절을 회상해서, 어. 다시 그때
제 다이어리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직접 만든 다이어리. 만드신 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루틴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어딘가에 짱 박혔어. 다시 그 다이어리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네, 한번 쭉 해보시고, 저도 이제는 그게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어,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은혜 작가님, 그리고 전인수 작가님의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자기와 대화하는 음, 이 깊이와 이 시간이 굉장히 음, 다르다, 일반 사람들과.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 이렇게 음,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작품 활동하는 작가님이나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면 나는 예술가나 뭐 이런 작가가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뭔가 리추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글을 쓴다든지, 음,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자기만의 어떤 그게 하나의 또 명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 꼭 뭐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명상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자기만의 의식을 하루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또 이런 맑음의 어떤 뭔가 메시지,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장애 시리즈 네 번째 책 은혜 씨의 포옹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장애 시리즈 네 번째 책이고 우리가 첫 번째 책은 아까 계속 이야기 드렸던 전희수 작가의 새로운 가족을 전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눈을 감아보렴.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또 윤미래, 가수 윤미래 씨의 금은 행복, 그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책을 엮은 금은 행복. 그 다음에 오늘은 네 번째 책, 은혜 씨의 포옹.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지인당님께서 특별히 또 여섯 권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두 권의 책이 더 남았는데 또 다음 주 다섯 번째 책, 어떤 책을 해 주실지 기대가 되며 오늘 이렇게 책 준비해 주신 우리 지인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